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가타부타입니다. 오늘 사실 뜻깊은 촬영입니다. 제 채널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한번 삭제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 끝에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이제 복구가 된 후에 첫 번째 촬영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촬영해 볼 수 있을까, 빨리 다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오늘 영상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 리뷰 중에서도 이제 겨울 서핑 장비 리뷰를, 이전에 보드 리뷰 그리고 제가 촬영 장비 리뷰 이런 것들은 다 했는데 유일하게 이런 웨슛이랑 이렇게 입고 쓰는 것들에 대한 리뷰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장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웨슛 같은 것들을 사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계절에 내가 주로 서핑을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하필 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특히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리수가 조금 낮은 것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주로 쓰는 미리수는 1mm부터 한 5mm까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5mm 이상 되는 미리수는 잘 안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저는 보통 멜로 웨슈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고요. 물론 이제 오닐이나 아니면 립컬이나 다른 웨슛들도 많이 입어는 봤지만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웨슛에 저는 정착을 해서 요 브랜드만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협찬 이런 거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전부 다 제가 구매한 상품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거는 1mm 웨슛입니다. 스프링 또는 1mm 웨슛이라고도 하는데요. 래시가드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예 벗고 타기는 조금 추운 것 같고, 그렇다고 2mm, 3mm 웨슛을 입기에는 조금 덥다고 느껴질 때 보통 이런 1mm 웨슛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mm 정도 되는 웨슛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볼컴 거고 이쪽은 이제 멜로우 웨슛입니다.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조금 온도가 애매할 때 요 스프링이나 요 1mm 웨슛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 내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비싸면 10만원 조금 넘어가기도 하고 싸면 10만원 조금 밑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이 보시다시피 조금 작은데요. 제 건 아니고 저희 촬영 감독님 겁니다. 이게 이제 2mm입니다. 2mm이고 보통 롱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팔이 없는, 아직 여름이 오기 전에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지만 물 온도는 아직 차가울 때 이런 거 2mm 롱존을 입어주면 아주 편하게 서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팔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패들링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롱존과 마찬가지로 롱존만 입기에는 조금 더 추워졌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1mm 입기는 너무 좀 추운 것 같고 3mm 넘어가자니 조금 더울 것 같을 때는 보통 저는 롱존이나 이런 타파를 같이 입어주면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저는 타파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파는 이 지퍼가 보통 요 앞쪽 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지퍼가 체스트나 백집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지퍼가 어디 달려 있냐에 따라서 꽤 많은 차이를 가지거든요. 먼저 아까 타파처럼 이제 프론트 집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저처럼 가슴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서 체스트 집으로 된 게 있고, 그리고 지퍼가 뒤에 달려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백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지퍼가 어디 달려 있냐에 따라서 또 이제 웨슛의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핑을 처음 배울 때는 이런 백집 웨슛을 많이 이제 렌트를 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백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손쉽게 입고 좀 손쉽게 이렇게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집을 보통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집의 장점은 입고 벗기가 편하다. 근데 이제 사실 입고 벗기가 편한 걸로 치면 요 프런트 집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옷처럼 입고 지퍼를 올리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왜 굳이 프런트 집을 안 하고 요 백집을 하는가? 지퍼가 아무래도 앞쪽에 있다 보면 보드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쓸리기 때문에 물의 유입량도 더 많고, 그리고 지퍼가 좀 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조금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웨슛들은 이런 백집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체스트 집은 왜 입는 것이냐면요,
체온 유지가 가장 잘 되고 패들링도 편하고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정성으로 따지면 요 체스트 짚이 가장 좀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웨슛들은 체온 유지를 위한 웨슛들은 다 이제 체스트 짚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겨울 웨슛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체스트 짚을 사는 거가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봄에 여러분들이 보통 착용하시는 수트들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키니를 입고 서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드숍만 입고 상의는 탈의한 채 서핑을 많이 하십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은 정말 자외선을 개의치 않고 다 태우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얼굴만큼은 정말 꼭 지키면서 서핑을 하는데요. 선크림도 많이 바르지만 선크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외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자류들입니다. 이제 모자류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캡 모자보다는 이런 벙거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책 모자가 더 햇빛을 좀 잘 막아준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처음에 이제 서핑할 때 이런 것들을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자들을 고르실 때 서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건 모자가 날아가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요 고정할 수 있는 요 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의 모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숏보드를 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덕다이브도 해야 되고 이제 파도의 피크에서 더 많이 서핑을 하기 때문에 모자를 쓰면 오히려 더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모자는 쓰지는 않고 있고요. 이런 볼캡류의 모자들을 조금 많이 쓰게 된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잘 쓰진 않지만 요거는 저희 감독님 모자입니다. 이런 모자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모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끈이 있는 것들을 사서 이제 서핑할 때 딱 헐렁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리면 모자가 막 뒤로 넘어가서 이게 막 목에 걸려 있고 뭐 아니면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패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자를 선택하실 때는 꼭 머리에 이제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롱보드를 타실 때는 모자를 안 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물론 불편하긴 해도 피부를 좀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모자를 착용하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사실 이제 여기부터가 필수적인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3mm 슈트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멜로에서 나온 3mm 슈트인데요. 제가 처음 서핑을 시작했을 때 저한테 추천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일단 보드보다도 웨슛을 먼저 사야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웨슛은 저한테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렌트를 해서 입는 웨슛들은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입는 것들이고 그러면 늘어나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패들링도 편하고 체온 유지도 더 원활히 잘 되고 이런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 서핑을 시작했을 때 일단 웨슛을 먼저 사라 라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샀던 제 첫 번째 웨슛, 이 웨슛입니다. 지금 보시면 흰색인데요. 화이트 색상의 이 멜로우 웨슛이고 크게 잡아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제와 기성인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검정색 웨슛은 기성입니다. 기성이란 말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사이즈로 찍혀 나오는 거고 지금 제가 왼쪽에 들고 있는 요 웨슛은 제 첫 번째 웨슛은 요거는 맞춤입니다. 여기서 맞춤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팔, 목 두께, 팔의 두께, 허리 두께, 가슴 둘레, 다리 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측정을 해서 이제 저만의 웨슛을 만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웨슛을 그 양양 인구 해변에 있는 서프사이드라는 곳에서 주문을 합니다. 뭐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신다거나 뭐 이런 주문 절차 같은 것들이 좀 복잡하신 분들은 양양 서프사이드에 연락하셔서 주문을 해주시면 신체 측정이라던가 그런 것들 모두 다 진행을 해주시고 주문도 함께 진행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기성품이 더 안 좋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맞춤으로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돈이 얼마가 들든 맞춤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처럼 몸무게 변화가 비교적 큰 폭으로 변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맞춤 웨슈트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이제 정말 제 몸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크게 있다면 아마 살이 쪘다면 기존에 입던 웨슈트이 되게 작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나는 굉장히 표준적인 신체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성품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수트가 한 30만 원 정도 했었고 요 맞춤 웨슈시 한 50만 원 정도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서핑을 하기 위해서 딱 한 벌의 웨슈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3mm 웨슈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서핑을 처음 입문하시고 가장 먼저 샀던 웨슈이 3mm 슈트거든요. 요게 저희 카메라 감독님의 웨슈입니다. 이런 예쁜 웨슈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네. 한 5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mm 수트.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서핑을 하고자 한다면 절대 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5mm 웨슈입니다. 겨울 서핑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5mm 웨슈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한민국에서 서핑을 하고자 하신다면 정말 필수적으로 겨울 서핑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웨슈도 사야 합니다. 좀 웨슈를 소개해드리면서 겨울 장비들도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5mm 웨슈트는 요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혹시 화면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55mm라고 하는데요. 보통 처음 웨슈트를 고를 때 어디 온일 같은 데 보면 아니 5mm면 5mm지 55mm는 뭐고 53mm는 뭐고 54mm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5라고 하면 몸통도 5, 팔도 5인 거고요. 53이라고 하면은 몸통은 5, 팔은 3mm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5mm 수트를 살 때 요 55mm를 샀습니다. 몸통도 5mm고 팔도 5mm고를 샀는데 요즘 보니까 대부분 53mm를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53mm를 입어본 적은 없지만 저보다 웨스트를 조금 더 늦게 산 이제 저희 감독님의 요 웨스트는 53mm 웨스트입니다. 요 두 개 다 맞춤이고 저도 이렇게 맞출 걸 그랬습니다. 되게 예뻐 보이네요. 이 파란색 주사위가 보이시나요 혹시? 파란색 주사위가 좀 되게 예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진짜 예쁜 웨스트를 원하시면 기성이 아니라 맞춤으로 하시는 게 좀 맞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mm 웨슈는 다른 미리수의 웨슈들이랑 다르게 조금 더 잘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웨슈를 보면 바깥쪽에는 3mm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냥 검정색이죠. 요거는 안에 기모도 없고 그냥 좀 물도 막아주고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소재로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 5mm 수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안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다 기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모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따뜻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제 기모보다 요거 저희 감독님 수트의 기모인데 요게 조금 더 좋은 기모예요. 굉장히 따뜻하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아주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 이런 게 아니고서야 53mm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이제 초겨울에는 12월 한 초까지만 해도 슈트만 입고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이 넘어가게 되면 수트만 입고는 서핑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다른 겨울 장비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불편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 불편한 건 바로 부츠입니다. 보통 이제 겨울 서핑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부츠, 글러브, 후드를 다 써줘야 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안 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덜 불편한 부츠를 먼저 저는
착용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츠는 여러분들 보통 많이 쓰시는 부츠가 요 립컬에서 나오는 부츠입니다. 요 립컬에서 나오는 요 뭐라고 하죠? 이게 발이 무슨 캥거루 발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부츠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부츠는 요 멜로우에서 나온 요 부츠입니다. 요 리컬 부츠를 신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신고 벗기가 힘듭니다. 이게 빳빳하기 때문에 요 신발을 벗기가 되게 힘듭니다. 글러브나 후드 벗는 것보다 요 부츠 벗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거의 멜로우 부츠만 많이 신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벗고 입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츠를 처음 신는 분들이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거는 요 슈트 위로 부츠를 신는 겁니다. 이제 부츠를 신기 전에는 요 슈트를 이렇게 걷어주시고 요 부츠를 신어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리컬 저거 신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쑥 안 들어가거든요. 되게 신기가 편합니다. 멜로우에서 가장 사실 추천하는 물품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부츠입니다. 이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약간 까슬까슬한 웨슈 재질이거든요. 까슬까슬한 웨슈 재질이어서 이게 보드에서 정말 잘 안 미끄러지고 아주 서핑을 원하는 퍼포먼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츠를 신고, 그리고 웨슈트를 이렇게 덮는 겁니다. 이게 부츠가 위로 올라오면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부츠를 신고 나면 그 다음으로 착용을 하는 게 보통 글러브 아니면 후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드를 가장 마지막에 착용을 하는데, 후드를 좀 안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글러브보다 후드를 먼저 좀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글러브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립컬에서 나오는 글러브고, 요거는 제가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립컬 글러브 같은 경우에 재질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껌으로 안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데요. 요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재질 자체가 굉장히 접착력이 강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 타입의 글러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요 립컬 글러브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요 립컬 글러브의 요 재질 자체가 굉장히 잘 미끄러집니다. 스펀지 보드를 탄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하드보드처럼 미끄러운 보드를 탄다면 정말 잘 미끌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쑥쑥 미끌립니다. 그래서 보드를 놓치기가 되기 쉽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쉽고 나 스스로도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 글러브는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글러브가 요 글러브인데요. 접착력이 강합니다. 보드를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요게 조금 춥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우면 저도 요 리컬 브랜드의 글러브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리컬 브랜드를 사실 때는 미끄러움에 꼭 유의를 하시고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글러브도 이렇게 끼시고 요거를 웨슈트 안으로 넣어서 글러브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편한 게 바로 후드인데요. 저는 이렇게 후드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쿠팡에서 한 10,000 얼마 주고 산 아주 그냥 브랜드 없는 후드이고, 요거는 오닐의 이제 후드입니다. 겨울 장비를 좀 장만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겨울 장비는 무조건 좋고 비싼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좋은 걸 쓰셔야 됩니다. 제가 요걸 먼저 쓰다가 이게 너무 체온을 유지를 못 해줘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길 정도로 체온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 뒤로 요 후드를 샀는데, 그 뒤로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후드도 이렇게 끼셔서 항상 체온을 잘 유지를 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츠를 벗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데, 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훅 벗겨집니다, 여러분. 좀 요 부츠의 되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겨울에 서핑하고 나와서 추운데 이거 부츠 벗으려면 손 얼고, 근데 부츠가 잘 벗겨지면 서핑 후에 샤워하기 전에 몸이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츠는 이렇게 잘 벗겨지는 걸로. 요 안에 다 기모거든요. 네, 여러분, 보통 다 끝마친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면서 뭐 놓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추가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 댓글과 DM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수트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멜로우 웨슈트만 근 10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말로 안 하면 이해를 못 하시긴 하시겠지만
멜로우슈트의 협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찬 주시면 정말 잘 입고 서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는 또 더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